택배용 트럭을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워크호스,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을까요? 워크호스는 드론을 활용하여 배송을 한다는데 언제쯤 저희는 드론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크호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워크호스는 지속 가능하고 가성비가 높은 상업용 운송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와 드론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죠. 더불어 이와 같은 기기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최적화하는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업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호스는 택배회사를 위한 물류 운송 솔루션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라스트 마일 딜리버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죠. 라스트 마일이란 허브에서 집까지 택배원이 직접 배송을 해야만 하는 단계입니다. 택배를 시키고 배송 조회를 해보면 어떤 허브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집까지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고 줄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크호스가 이 시장에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것이죠. 이제 제품인 전기자동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택배를 위한 솔루션이기에 택배 트럭을 만들고 있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운용 비용이 전체적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기름값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약 60%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죠. 초기에는 한 대당 가격이 현재 택배 트럭들보다 20%가량 비쌉니다. 하지만 3년만 지나면 절감된 비용 때문에 기존 택배 트럭을 사용했을 때 지출했을 비용이 더 높아지죠. 따라서 구매 후 3년만 이용하면 택배회사 측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을 적용하여 더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합니다. 현재 위치를 트래킹하여 실시간 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통 상황에 따라 동선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워크호스가 현재 생산 중인 모델은 C 시리즈입니다. 바로 전기 택배용 트럭이죠. 기존 차량들 대비 무게를 무려 36%나 감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행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었겠죠. 더불어 차량의 바닥이 낮은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워크호스는 현재 UPS, FedEx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 합니다. 현재 주문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UPS는 무려 1000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문했던 물량인 360대는 출고를 했다 하죠. 더불어 미국 우편 서비스인 USPS에게 수주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USPS는 현재 운영 중인 트럭들을 바꾸기 위하여 여러 회사에 프로토타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를 보고 USPS는 워크호스에게 생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USPS는 총 16만 5천 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만약 워크호스가 USPS와의 계약을 따낸다면 미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USPS 관련 뉴스를 통하여 주가가 2019년도에 가파르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은 홀스플라이입니다. 바로 배달용 드론이죠. C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단독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먼저 배달용 드론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택배회사 입장에서 배달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UPS의 경우 배달 거리를 1마일 줄일 때마다 50밀리언, 6천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하죠. 특히 시골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합니다. 이런 지역을 드론으로 배송시킬 수 있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하겠죠. 따라서 시장 가능성 및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워크호스는 자동차인 C 시리즈와 드론인 홀스플라이를 동시에 엮어서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홀스플라이가 배송을 하고 오는 것이죠. 홀스플라이가 배송을 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이동을 해도 이동을 한 위치를 계산하여 돌아온다고 합니다. 즉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재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10년째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 37만 6천 달러를 벌었으며 이는 한화 4억 원 정도이죠. 당연하게도 10년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7밀리언 달러 400억 원 정도를 매년 잃고 있죠. 더불어 회사가 가진 부채가 너무 많아 자본이 의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빌린 돈이 워크호스의 돈보다 많은 것이죠. 매년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24밀리언 달러 288억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죠. 1년 정도의 적자폭을 메꿀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주행거리인데요. 현재 워크호스의 C 시리즈의 주행거리는 100마일, 160km 정도입니다. 자, 간단하게 쿠팡에서 배송을 시켰던 내역을 보니 고향 물류센터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인 종각까지 거리를 계산해보니 15km였습니다. 바로 왕복 30km이니 C 시리즈의 주행거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 또는 국도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시골 및 산간 지역은 절대 커버가 가능한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홀스플라이를 같이 사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해 보이는데 산간 지역이 아니면 굳이 홀스플라이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없죠. 따라서 C 시리즈와 홀스플라이
API를 같이 사용했을 때 오는 시너지 효과 및 실제로 비용이 더 드는 장거리 부분에서는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주문 현황에서도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주문은 꽤 있는데 출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UPS에서 최근 받은 오더가 1000대가 넘으며 과거에 받았던 오더까지 생각하면 꽤 되죠. 하지만 실제로 출고가 된 차량은 360대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 모델을 개발 중인 것일까요? 아니면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 클라이언트는 아직까지 UPS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USPS와 계약을 따낸다면 추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시장의 규모에 있습니다. 워크호스의 IR 자료에 적혀있는 바로는 라스트 마일 시장의 규모는 18빌리언 달러, 2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즉 모든 택배회사가 워크호스의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워크호스의 매출이 18조 원이라는 것이죠.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며 성장이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천장이 확실히 막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5,315빌리언 달러이며 현재 워크호스가 점유하려는 부분은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0.3%밖에 안 되죠. 따라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과 엮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에서 차이가 너무 나기에 잠재성도 차이가 확연히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부 성장하여 성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 매출과 시가총액이 1대1 또는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습니다. 워크호스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가총액의 최대 규모는 18빌리언 달러라고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죠. 더불어 이는 워크호스가 경쟁력이 있어 독점을 했을 경우이니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실 경우 경쟁력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또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수익성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성장 기업의 경우 마케팅 비용 및 영업 비용 또는 연구 개발 비용이 높습니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편이죠. 하지만 워크호스의 경우 매출 원가 자체가 매출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하게 차 한 대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이 판매가보다 높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오묘한 것이 라이센스 형태의 계약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드스톤 모터스라는 기업과 계약을 맺었죠. 워크호스의 자동차 프레임의 디자인만 바꾸어 판매를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워크호스는 자동차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를 가져가기로 되어 있죠. 전 기본적으로 우량 기업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기술주 및 성장주들도 투자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워크호스로는 제품 경쟁력 및 수익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드론 사업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팅 결과만 있을 뿐 계약 및 파트너십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기도 했고요. 더불어 순수익이 아닌 매출도 거의 없는 상태이죠.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UPS밖에 없는 하청업체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이외에도 미국 우체국 USPS와의 계약을 따낸다 해도 몇 대를 수주 요청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USPS의 계약 사이즈를 통하여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형태의 계산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저라면 워크호스가 무언가를 증명해내기 전까지는 매수를 고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빌리언 달러 2.4조 원 정도가 되는데 매출이 4억 원이라는 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더불어 워크호스는 신생기업이 아닌 상장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기업인데 아직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점이 걸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워크호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놓친 워크호스만의 기술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